왜 쇼핑몰 사장은 회사에 들어갔을까요? 그리고 여기 쇼핑몰 사장은 누구일까요? 네,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. 저는 17살 때부터 쇼핑몰을 운영했었는데요. 쇼핑몰을 시작할 때 당시엔 굉장히 절박하고 간절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혀 부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. 그냥 단순히 쇼핑몰을 시작했고요. 여기에 대한 힘든 이야기는 제가 2박 3일도 해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네이버에 그냥 제 이름 검색하시면 감동의 스토리가 나오거든요. 그냥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부정적인 얘기 싫으시잖아요. 그죠? 네. 그래서 저는 쇼핑몰 운영하면서 1개월, 2개월, 3개월, 4개월,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되니까 제 매출이 1억을 달성하게 되더라고요. 정말 열심히 한 결과였고요. 그 이후에도 5년 정도의 시간 동안 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. 그 시간들은 저 인생에 있어서 되게 값진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성공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 인생이겠죠. 액수가 크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게 되고 굉장히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겠죠. 그렇게 정말 많은 성장을 했고 성공을 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뉴욕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. 제가 뉴욕에 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. 뉴욕은 약간 저한테 로망의 도시였어요. 그런 선망의 도시였거든요. 뉴욕 진짜 가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강의를 가게 된 거예요. 이제 패션쇼, 이상봉 패션쇼에 초대를 받아서 뉴욕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바라본 뉴욕이 저한테 굉장히 성장을 하게 해준 뭐랄까 굉장히 큰 자극을 준 곳이었던 것 같아요. 서울과 좀 비슷한 느낌이었지만 뉴욕이 좀 더 다양성을 인정받는 느낌? 그와 동시에 드는 생각은 세상이 정말 좁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제가 아까 계속 성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땐 더 심했어요. 1분 1초 계속 성장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과연 뭘 하고 있는 걸까? 진짜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. 그때 다다른 결론이 성공을 하는 것보다 성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구나라는 거였어요. 뉴욕 다녀오고 나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어김없이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. 뭐 오늘 하루 매출이 얼마고 또 오늘 고객이 얼마가 들어왔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쇼핑몰에 회원가입을 했고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계속 숫자만 보고 있잖아요. 어린 나이였고 또 다른 친구들은 다 공부하고 있는데 5년이란 시간 동안 계속 달려오다 보니까 나는 왜 숫자만 보고 있지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물론 그 5년의 시간은 저한테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지만 좀 결심을 했어요.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도 되게 나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나를 위한 시간도 되게 많이 가져야겠구나. 그리고 이거는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쇼핑몰을 시작한 게 저희 이제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시작한 거다 보니까 부모님이나 저희 조부모님과 상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. 어려움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었던 시기였고 그때 해결이 된 이후로 저도 좀 많이 지쳐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쇼핑몰을 그만뒀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.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쇼핑몰 사장 김수경, 뭐 어린 나이에 쇼핑몰을 했었던 김수경이라는 그런 타이틀이라는 게 있잖아요. 여러분 그런 타이틀은 되게 매력적이랍니다. 뭐 저보다 더 다양한 경험을 하셨겠지만 중학교라든지 뭐 좋은 중학교라든지 좋은 고등학교, 대학교 그리고 어떤 회사를 다니는가에 대한 타이틀이 중요한 것처럼 저한테 역시 그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했어요. 쇼핑몰 사장이라는 그 화려한 타이틀을 놓치기가 싫었거든요. 근데 그걸 이제 결단하고 내려놓고 나니까 굉장히 나는 뭐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. 창업학교 이제 창업지원단이라고 한양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창업지원단에 들어가서 이제 수업도 듣고 거기서 그 창업 아카데미
회사에서 최초로 여성 회장도 됐었고, 그래서 또 회사도 다양하게 다녀봤었어요. 화장품 회사도 다녀보고, 나는 뭘 좋아하나, 좀 재밌는 게 없을까 하다가 주변에 친한 이제 카이스트 친구들이 소개팅 앱을 만들어 보지 않을래? 라고 해서 그것도 되게 재밌겠다. 소개팅 앱도 만들어 보고 또 쫄딱 망해보기도 했었죠. 그렇게 좀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저기 보이시는 사진은 이제 제가 창업 아카데미 수료증인데, 남들은 그냥 수료증 하면 뭐 넘겨놓고 말지만 저한테는 뭐 학창 시절이 없었다 보니까 이런 게 약간 되게 뿌듯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리고요. 그러다가 되게 만나기 어려운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. 저기 사진에 보이시는 지영석 회장님이십니다. 지영석 회장님은 어떤 분이냐면 미국 출판사 엘스비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? 오, 아세요? 아, 네. 출판사의 최초로 동양인 회장이 되신 분이에요. 이분이 그래서 방송에도 나오시고 되게 배울 점이 많은 분인데,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기회로 그분과 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. 사실 그분한테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. 오히려 제가 궁금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고, 저 역시 뭐 화려한 그런 타이틀이 있다고 하지만 저 역시 똑같이, 여러분들과 똑같이 너무 궁금한 청춘이거든요. 많이 여쭤봤었어요. 저의 상황이랑 회장님은 어떤 청춘을 사셨나요? 라고 여쭤봤었어요. 회장님께서 일반적인 그런 어떤 기업의 수장과는 다르게 되게 좀 친구 같은 그런 친근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투가 있으신데, 너무 감사한 말씀을 3가지를 해주셨어요. 첫 번째는 돈 보지 말고 회사에 들어가라. 배울 점 있는 회사로 들어가라 라는 내용이었어요. 배울 점 있는 회사에 들어가는 게 돈을 많이 벌고 많은 돈을 벌어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좋다라는 말씀이셨어요. 제가 그때 쇼핑몰을 그만두고 어떤 것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되나? 라는 것을 고민하고 또 어떤 회사를 들어가야 되나? 라는 걸 고민하고 있을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되게 와닿더라고요. 여러분들께도 좀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해요. 우리 대기업은 되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. 물론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을 뭐 폄하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, 안정적이고 되게 좋은 연봉을 받고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배울 수 있는 게 조금 한정적인 느낌? 그러니까 대기업의 장점이 있고 중소기업의 장점이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느낌이 들고, 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배울 점 있는 곳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하는 곳들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구나라는 걸 생각했었고요. 2번째는 경험과 지혜가 많은 사람을 멘토로 삼아라, 이런 거였는데요. 제가 이 말씀을 듣고,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듣고 주변에 멘토가 정말 없었어요. 근데 주변에 또 찾아가기도 하고 아름아름 만나기도 하면서 되게 많은 분들과 대화하면서 그분들의 대화를 제가 이제 스폰지처럼 빨아들였던 것 같아요. 여전히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런 그분들의 지혜나 경험들을 제가 들음으로써 또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또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고, 3번째로 이제 팀 행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. 요거가 이제 저가 넥스트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그런 한마디였는데, 팀 행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왜 회장님이 저런 말씀 해주실까? 나는 5년 정도 쇼핑몰을 운영하고 직원들도 있었고 한 7명 정도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나름 잘 운영을 했는데 왜 팀 행동을 하라고 하시지? 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너무 혼자 앞장서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뒤에서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해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좋은 회사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도달했고, 회장님의 말씀을 되게 잘 이제 듣고 어떻게 보면 바로 실행을 했던 것 같아요. 좋은 회사를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좋은 회사를 정말 만났어요. 그게 지금
제가 있는 회사고요. 같이 성장할 사람들을 만났어요. 중소기업을 여러 많이 다녀봤지만 처음에 이제 회사에 대해서 들어올래라고 오퍼를 받았을 때 회사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대표님의 성향도 보고 그리고 또 회사 분위기도 한번 보려고 가끔씩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. 그냥 사람들끼리 이제 서로 친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친하다는 게 정말 직장 내에서 가식적으로 친한 게 아니라 진짜 되게 친한 것 같고 대표님이 특히 되게 좋으신 분이더라고요.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미션은 너 여성청결제 마케팅을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여성청결제를 마케팅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되게 당황스러웠고 마케팅도 처음이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리고 왜 대표님은 나한테 이런 걸 맡기신 거지? 나는 아직 잘 모르니까 작은 걸 맡기실 수도 있는지 왜 이렇게 큰 걸 맡기셨지?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.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저 혼자 고민을 또 하면 몰라요. 근데 다른 멤버들이 되게 많이 물어봐 주세요. 같이 일하면서 제가 막 표정에 다 드러나나 봐요. 막 멘붕이 있으니까 뭐 어떤 일이냐 같이 한번 풀어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고민이 들었던 걸 이야기를 했었어요. 그 여성청결제라는 게 되게 좀 약간 부끄러워야 되는 부분 아니냐. 물론 저도 그런 부분이 싫지만 광고를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되게 조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. 너무나 다행인 거는 멤버들이 진짜 네 맘대로 해도 된다. 제 맘대로 해도 돼요? 진짜요? 괜찮으시겠어요? 멤버가 약간 얼굴을 떠면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. 여성청결제를 좀 과감하게 비틀어 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여성청결제의 그런 불편함들, 여성들이 겪는 실제적인 불편함들을 그 마케팅 광고에서 서술했었고 그 카피를 진짜 과감하게 했어요. 소중히를 소중히 이렇게 저한테 첫 번째 시도였어요. 근데 운이 되게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인정을 받고 광고 효율도 진짜 좋았고 또 그게 저 혼자 한 건 절대 아니겠죠. 멤버들이 다 도와줘서 가능했던 결과인데 되게 많이 성장했고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. 중소기업의 장점들을 좀 이야기하고자 나왔는데요. 쇼핑몰 사장이 왜 회사에 들어갔나? 첫 번째 장점은 과감함입니다. 두 번째는 그 여성청결제 광고를 마케팅을 또 저희 회사에서 누군가가 맡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. 누군가가 맡았을 수도 있을 건데 저 말고 제가 이제 입사했을 때니까 다른 분들은 되게 많이 바쁘실 때였고 바쁜 멤버가 또 이 일을 받게 되면 그 멤버는 자기가 하던 일도 있고 새로운 일도 있다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되게 소홀해지게 되겠죠. 작은 회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고 한 사람이 하는 일이 두세 사람이 하는 일처럼 영향력이 되게 크거든요.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자동차의 부품보다는 엔진 역할이 필요한 것 같고 정말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내가 해야 하는 일처럼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중소기업에서는 우리 모두가 임원이고 대표예요. 이 말이 되게 저는 좋으면서도 무겁게 다가오는데요. 그만큼 저희가 한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나아가고 또 한 회사에서 부품이 아닌 엔진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후달립니다. 후달립니다. 네, 진짜 많이 지치고 야근도 많이 하고요. 저희가 점심시간이 1시간 반이거든요. 점심시간에 잘 때도 있고. 근데 그러면서도 되게 좋은 거는 누구보다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게 중소기업 장점인 것 같아요. 회사가 작다 보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한 성과가 바로바로 보이게 되고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바로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회사를 책임져주시는 건 대표님이니까 저는 계속 인사이트를 얻어보려고요. 총 4가지 장점을 이야기했었는데요. 제가 느꼈던 중소기업의 장점들은 그러합니다. 근데 여기서 정답은 절대 없고요.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진짜 작은 일이지만 분명히 나비효과처럼 작은 움직임이 될 것이고 그게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믿습니다. 저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세상을 바꾸는 한 달, 1년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